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진입니다. 민주통합당 당대표 경선에 나선 이해찬 후보가 오늘 기자회견 열었는데요. 네, 새누리당과 보수 언론의 이 색깔론 선동에 맞서겠다. 네, 색깔론 이렇게 들고 나왔습니다. 색깔론 나쁜 겁니다. 네, 분명히 없어져야 할 과거에 안 좋은 어떤 단어죠. 색깔론. 네, 안 좋은 거 확실히 맞습니다. 하지만 최근 통합진보당 부정경선 파문에 이어서 발생한 임수경 민주당 국회의원 취중 막말 파문은요, 진보 보수 좌우를 막론하고 국민들을 실망시킨 사실임에 틀림없습니다. 보수 언론의 색깔론 선동이라고 규정하시기 전에 민심을 제대로 읽어주시고요. 책임 있는 정치 해주셨으면 하고 바랍니다. 거침없는 붓이죠. 요즘 붓 안 쓰죠. 우리 옛날 학교에 붓 썼는데요. 거침없는 붓. 하지만 느릿한 말투. 그래서 더 메시지가 선명한 분입니다. 그래서 중독증에 걸린 사람도 많습니다. 윤창중 중독증. 오늘 윤창중 컬럼세상 대표와 함께 지금 이 종북 사건 커지고 있는데요. 정치권 소식 먼저 짚고 가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역사 공부 많이 하셨나 봐요. 종북의 난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이번 사태를. 그렇습니다. 네. 요즘 동작동 국립현충원 묘지를 가보면은 김일성의 6.25 남침에 맞서서 몸으로 대한민국을 지켰던 상위 용사 여러분들, 또 노병들이 찾아와가지고 전우의 묘비를 붙잡고 통곡하는 장면이 속출되고 있습니다. 갔다 오셨습니까? 보도에 보도에 따르면 어떻게 대한민국을 우리가 지켰는데 지금 대한민국의 전복을 꿈꿨던 세력, 그리고 꿈꾸고 있는 세력, 간첩 활동을 했던 세력이 이른바 종북 세력이 국회로 들어가서 해방구로 만들 수 있느냐 하면서 통탄하는 노병들의 모습이 있다는 겁니다. 그거 기사 발제해서 한번 취재를 해야 되겠는데요? 그렇습니다. 눈물 나는 얘기입니다. 이런 장면을 찍은 동영상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이 직접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 2012년 대한민국에서 종북의 난이 벌어지고 있다. 저는 그렇게 선언했습니다. 과거 민혁당으로 대한민국 전복을 꿈꾸었던 세력들, 그리고 실제로 간첩 활동을 했던 외국인 유학생, 서울대 의대 간첩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국회에 입성해서 종북 해방구를 만드는 데 성공한 거. 이게 지금 2012년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통합진보당뿐만이 아니죠? 그렇습니다. 바로 그것이 민주통합당, 임수경의 막말. 그걸 지금 막말이라고 하는데 이건 막말이 아니라 자신의 정체성이 종북임을, 자신의 정체성이 북한을 옹호하는 종북주의임을 스스로 고백한 겁니다. 조금 전에 이해찬 민주당 당대표 후보가 보수 언론과 일부의 색깔론에 맞서겠다는데 이건 완전히 억지 조작입니다. 색깔론이라는 것은 없는 간첩을 정권 안보를 위해서 만들었다면 이게 색깔론이죠. 그야말로 청산해야 될 과거 쾌쾌묵은 색깔론이죠. 그러나 이것은 색깔론이 아닙니다. 없는 종북 세력을 무슨 보수 언론이 만든 게 아니라 종북 세력이 있다고 내부에서 고백해서, 내부에서 자기 고백해서 탄론한 사건 아니겠어요? 누가 임수경한테 당신이 종북 세력이다 라고 색깔론을 제기한 게 아니라 본인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본인이 자기의 정체를 말한 거예요. 종북 세력 하시면은 저 종북이 뭐냐 이렇게 또 얘기하시는 분이 있어요. 그게 따를 종자의 북한 북자입니까? 그렇습니다. 그죠? 북한을 따르는 사람들이죠. 즉 북한의 김일성을 따르는 사람들, 그죠? 그리고 주체 사상을 신봉하는 사람들 이렇게 해석하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종북 세력이라는 단어가 대한민국에 첫 번째 등장한 게 언제냐면
권영길 대표가 민주노동당 당대표를 할 때 네. 당시 사회당의 합당을 제의했습니다. 네. 그랬더니 당시 그 사회당이 2008년도죠. 사회당이 뭐라고 얘기했냐면 국가 외교 안보 정책에 있어서 북한을 추종하는 종북 세력과 우리는 합당하지 않겠다. 네. 우리는 정책적 연합도 하지 않겠다. 네. 이렇게 해서 종북 세력이 나온 거예요. 네. 종북 세력이라는 용어를 무슨 보수 우파 세력이 만든 게 아니에요. 자기들이 봐도 이것은 맹목적으로 김일성과 김정일의 주체사상을 신봉하고 그들의 대남 척화 전선에 따라서 그걸 앵무새처럼 그야말로 무슨 지점이나 분점처럼 네. 제2노동당처럼 행동을 했기 때문에 자기들이 얘기한 거예요. 네. 네. 자, 임수경이 아까 정체가 탄로났다 이렇게 얘기하셨는데 그 워딩을 하나하나 좀 분석을 해볼까요? 천천하게. 그렇습니다. 예. 이것을 자꾸 언론에서 막말이라는데 네. 막말은 누구나 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이거는 막말이 아니죠. 아닌 거예요. 네. 국회의원이 막말할 수 있는 거예요. 네. 술 먹고. 예. 그러나 그 소위 말하는 임수경의 발언은 자신의 정체성을 그대로 보여준 겁니다. 네. 임수경이가 1989년 네. 무단 입국해서 네. 김일성의 품 안에 안겨서 네. 김일성과 포옹하면서 뭐라 하냐면 김일성은 위대한 독립운동가였다. 네. 했던 그의 정체성이 네. 23년이 지난 지금 이 상황에서 네. 국민들은 그동안 임수경이가 뭐하지? 저 사람이 민주통합당의 비례대표 의원이 됐다는데 과연 어떻게 변했을까? 네. 이거 궁금하던 차에 네. 첫 번째 나온 게 뭐냐면 네. 첫 번째 나온 게요. 네. 야, 너 아무것도 모르면서 까불지 마라. 네. 누구한테 한 그 탈북 대학생한테. 탈북자 출신 네. 대학생한테 얘기한 거죠. 어디 근본도 없는 탈북자 XX. 그렇죠. 이 새끼란 얘기입니까? 그렇죠. 예, 탈북자 새끼들이 네. 불러와서 불러와서 대한민국 국회의원한테 개교? 개교? 네. 이게 좀 임수경이가 올해 44살인데. 네. 이거 만으로 44입니다. 그렇죠. 이거 보세요. 까불지 마라, 탈북자 XX, 개교. 이런 표현이 44살 먹은 아줌마들의 입에서 쉽게 나올 수 있습니까? 이건 무교양의 극치고, 네. 이른바 바닥 양아치 시내 시장 바닥에 살아볼 수 있는 시장 바닥의 바닥 양아치 종북 아줌마. 이거는 우리 윤창중 네. 대표가 만들어낸 거죠. 제가 만들어낸 겁니다. 그럽니다. 저희 그 채널이랑 관계가 없습니다. 관계가 예, 관계가 있든 양아치 없든 간에 종북 아줌마. 예. 가만히 계셔 보세요. 네네. 알겠습니다. 이 바닥 양아치 종북 아줌마의 아까 아니면 입에 담을 수 없는 그런 표현. 네. 이것을 탈북자 출신 대학생한테 거침없이 한 거예요. 네. 대한민국에서 누구 하나 돌보지 않는 탈북자들한테. 네? 네. 김정일의 그 포갑정치, 인권 말살에 못 견뎌서 네. 국경을 넘어서 이역 만리를 돌다가 대한민국 민주주의 국가에 온 탈북자한테 국회의원 되고서 단 하루 만에 네. 대한민국 국회한테 개교? 까불지 마. 이런 포고를 하는 거예요. 자유를 찾아 목숨을 걸고 왔죠. 그렇죠. 네. 내가 목숨을 잃더라도 난 자유를 하루라도 자유롭게 살겠다. 그렇습니다. 대한민국 헌법에도 북한은 대한민국 영토의 일부분이고 네. 북한 주민이 대한민국 국민으로 돼 있는 겁니다. 그런데 입만 열면 인권, 진보, 인내하는 그걸 달고 사는 사람이 그 탈북자들한테 이렇게 말한다는 것은 그 이른바 종북 세력의 그 가증스러운 위선, 그것을 그대로 보여준 거 아니겠어요? 자, 그 다음 볼까요? 네. 비전향 종북. 야, 이 탈북자 XX들아, 대한민국 왔으면 입 닥치고 살아. 입 닥치고 살아. 입 닥치고 살아. 자꾸만 북한 인권 인지하는 이상한 짓 하지 말고, 네. 그죠? 그러다 다친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거? 다칩니다. 네. 너 몸 조심해. 저희끼리 얘기할 때, 너 다쳐, 그렇게 하면 이러죠. 그렇죠. 너 몸 조심해, 이 XX. 이것도 네, 그렇죠. 새끼 이해합니까? 네. 이 새끼. 예, 야, 이 탈북자 XX들 진짜 재수 없다. 네. 야, 이 얘기 들으면 탈북자들이 정말 한숨이 푹푹 나올 것 같네요, 이거. 그렇죠. 그래서 볼 탈북자들 때 화났어요. 예. 화났죠.
화가 안 날 수가 없는 거죠. 이게 뭐냐면은 임수경이가 북한에 가서 김일성의 품 안에 안겼다 나온 지가 지금 23년이 됐습니다. 네. 23년이 지나고 그 사이에 사회주의가 몰락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북한에서 기아가 벌어져가지고 일어나서 300만의 북한 주민이 굶주려 목숨을 잃고 네. 이런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전향하지 않는 네. 이른바 비전향 종북. 어떻게 보면 종북이 순종, 순혈 종북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네. 정말로 충격적인 거죠. 네. 임수경 씨를 우리가 통일의 꽃이라고 해야 되는데 통일하고 꽃이라고 불렀죠, 그 당시에. 그 당시에 북한에서 이렇게 불렀죠. 아. 통일의 꽃이라고 북한에서 미워한 거예요. 저희 대학생들도 그렇게 임수경 씨를 그 당시엔 존경했었습니다. 통일의 꽃이라고 박수치고 막 그랬습니다. 그렇게 뭐 존경하거나 흠모했던 사람은 네. 근본적으로 대한민국에 죄를 지은 사람입니다. 네. 그 당시엔 좀 그런 분위기가 있었습니다. 저는요, 1980년대에 군사 정권이 또 들어섰기 때문에 네. 김일성, 김정의 주체 사상을 흠모하지 않았었다라고 말하는 이른바 전향자들, 네. 난 그분들의 주장을 저는 승복할 수 없습니다. 네. 아무리 독재 정권이 싫어도, 대한민국의 독재 정권이 싫어도 네. 6.25를 통해서 대한민국의 그 엄청난 파괴와 파멸을 가져온 김일성의 주체 사상을 신봉한다는 것은 네. 이것은 국가에 대한 배신이죠. 네. 1989년인가 그랬죠. 통일의 꽃. 그렇습니다. 임수경 씨가 거기서 꽃다발 맞고 조금 전에 화면이 나왔는데. 네. 자, 그 다음에 하태경 씨, 이게 이제 결정적으로 하태경 의원을 지금 무척 화나게 했죠. 네. 죽여버릴 거야. 내 손으로 죽여버릴 거야. 그랬어요. 네. 하태경 그 변절자, 이것도 XX도 네, 네, 새끼입니까? 그렇죠, 그렇죠. 새끼죠. 변절자 새끼. 내 네. 손으로 죽여버려. 하태경 그 새끼, 그것도 새끼죠. 그렇죠. 진짜 변절자 새끼야. 네. 이게 새끼가 많이 나옵니다. 예. 언어는 의식을 지배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네. 그 황량엽 선생이 탈북을 하고서 서울로 왔을 때 네. 그때 평양 거리에 나붙은 현수막이 뭐냐면 변절자는 가라. 우리는 우리 식대로 살겠다. 네. 이랬던 거거든요. 네. 여기서 말한 그 하태경 씨는 이번에 부산 사하에서 당선된 새누리당 국회의원이죠. 과거 운동권이었죠. 이분도 운동권이었고 소위 말하는 임수경과 같은 나이로 네. 운동을 했는데 같은 학번입니다. 이분은 엄청난 북한 인민의 그 인권 말살을 보고서 네. 길림에 가서 박사학위를 합니다. 네. 그러면서 탈북자들의 인권 문제와 탈북자들의 이 귀환을 위해서 활동 방향을 바꿔가지고 소위 말하는 애국적인 운동을 벌이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을 변절자로 보는 거예요. 네. 왜 변절자로 보냐? 북한에 대해서 해롭게 한다. 이게 변절 아니겠어요? 변절의 의미가 뭐겠어요? 네. 임수경이가 말하는 변절의 의미가 뭡니까? 진정한 변절의 의미가 뭐예요? 왜 북한한테 해롭게 하느냐? 이거 아니겠습니까? 굳이 꼭 물어봐야 되겠습니까? 네. 네. 저 글을 쓰시면서 검찰총장 한상대의 애국심에 호소한다 그랬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이제 검찰이 어떻게 합니까? 자, 이거 보세요. 지금 종북 세력이 오늘 바로 이석기가 만면의 미소를 지으면서 국회의원회관에 입주를 했습니다. 네. 이게 대한민국의 법이 있는 나라입니까? 네? 그런 것을 하라고 공권력을 준 거 아니겠어요? 그런 것을 막으라고. 국민이 세금을 왜 냅니까? 대통령을 왜 뽑습니까? 공권력을 이름한 겁니다. 반대한민국 세력을 척결하는 중대한 사명을 준 거예요. 대한민국 전복 세력. 전복 세력을 정부, 네, 네. 그렇죠. 대한민국을 전복하려는 세력, 이른바 반대한민국 세력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어떤 경우든 정당화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네. 국가가 있어야 국민이 있는 거고, 네. 국가가 있어야
채널 A에 쾌변한 마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죠. 국가가 없으면은 아무도 없죠. 아무것도 없는 거죠. 네. 모든 게 존재할 수 없는 거예요. 네. 정말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네. 종북 세력을 말할 때마다 종북 세력이 반박하는 얘기는 뭐냐면 왜 색깔론을 얘기하냐는데 네. 우리가 좀 색깔론을 지어내는 게 아닙니다. 이건 색깔론이라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색깔론이 아닌 거예요. 네, 이걸 색깔론이라 얘기하면 안 되죠. 정말 대한민국의 국민들의 그 애국하는 심장에 호소하고 싶은 거예요. 정말 이러다 대한민국 어떻게 될지 모르는 큰일 납니다, 이러면. 큰일 납니다, 정말. 그러니까 보수 우파, 그러니까 여당에도 지금 지어낸 얘기가 아니고요. 지금 뭐 진보당이나 민주당 자체 내에서 지금 나온 얘기예요. 이건 색깔론을 얘기하면 안 되죠. 이번에 임수경의 그 정체가 폭로된 것도 백요셉이라는 네. 탈북자 출신 대학생이 네. 술집에 만나서 그 들은 이야기를 전한 겁니다. 막말로 미친 개한테 물렸으니까 그냥 넘어가자 했으면 이것은 묻힐 뻔했어요. 네. 근데 누구 하나 피부치도 없는 탈북자 대학생이 용기를 낸 겁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이 탈북자 대학생의 그 용기로부터 큰 각성을 해야 됩니다, 지금. 감사해야 돼요. 감사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임수기의 정체가 나왔던 거지, 대한민국 검찰, 경찰, 국가정보원, 국군 기무사, 언론, 누구 하나도 임수기의 정체를 감히 겁이 나서 눈치 보느냐고 네. 이 정체를 과연 밝혔습니까? 지금 이른바 탈북자 그분들이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면서 대한민국이 이러다가는 대한민국이 넘어진다, 무너진다. 왜 이걸 모르느냐? 라고 지금 호소하고 있는 거예요. 대통령도 한마디 했습니다.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그것을 그대로 반복하는 내부 종북 세력이 더 문제다. 근데 이 얘기 듣고 더 화를 내셨죠, 우리 대표님이. 저는 대한민국 대통령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는다던가 네. 그런 차원에서 제가 그 글을 쓴 게 아닙니다. 네. 북한의 주장도 문제지만 그것을 반복적으로 전하는 내부 종북 세력이 더 문제다. 그래서 더 문제인데 어떻게 할 거냐 이걸 얘기해요. 그러면 대통령께서도 종북 세력이 실제로 존재하고 있다는 사실을 지금 분명히 인식하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럼 대통령은 어떤 분이십니까, 지금? 최고의 국군 최고 통수권자. 통수권자 아닙니까? 대한민국이라는 국가의 명주를 쥐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5년 동안의 대한민국의 명운을 보존하고 지키라고 국민들이 공권력을 이름에 드린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이게 무슨 나와서 평론가처럼 말이죠. 네. 대충 북한도 문제지만 그 주장을 전하는 종북 세력이 문제다. 이렇게 논평해서 끝날 일입니까? 더 큰 문제라서 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할 어떻게 되는 거냐? 네, 이걸 어떻게 하겠다라는 게 나와야 되는데 그게 없다는 얘기죠. 전면에 나서가지고 국민들한테 호소를 해야죠. 이것은 과거 정권 안보를 위한 색깔론이 아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정권 안보를 위해서 우리가 무슨 색깔론을 만들 아무런 이유가 없다. 이명박 정권은 국민의 투표에 의해서 국민의 표에서 탄생한 정부이기 때문에 정통력 자체가 있는 정권이다. 그래서 우리는 국가를 전복하려는 이 종북 세력에 대해서 우리는 비상한 수단과 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이렇게 호소하고 통탄하고 국민들을 리드해 가야죠. 우리가 대통령을 왜 뽑았습니까? 그런 것을 알아보았죠. 네. 이번 기회에 종북 세력을 좀 분명히 퇴출시킬 절호의 기회다, 이번이. 저는 그렇게 네. 봅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고, 이왕 잘 됐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게 저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을 도와주는 일이다. 네. 네, 이렇게 어떻게 보면 이게 기회다라고 생각하는 그러한 사람들도 있는데요. 네. 저는 이렇게 글을 쓴 바가 있습니다. 이것을 대한민국 역사라는 긴 안목에서 본다면 지금 종북 세력들이 자기 정체성을 커밍하고 나오는 이 종북 세력의 이 창골, 이거야말로
대한민국의 역사의 신, 정의의 신이 있다면 결국 종북의 자살, 종북 세력이 자살을 선택했다고 역사에서는 기록할 것이다. 종북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이다. 네. 스스로 자살한 것이다. 저는 천만다행으로 이것은 대한민국의 긴 역사를 놓고 볼 때 어떤 면에서 대단히 역설적이지만 이건 축복이 될 수 있다. 이 종북의 시대를 정리할 수 있는 역사적 계기, 절호의 기기가 마침내 오고야 말았다. 네. 전 그렇게 본 겁니다. 제가 한 가지만 더 이 역사적 사례를 드리겠습니다. 김일성이가 6.25 남침 전쟁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기습 남침하였습니까? 네. 이건 김일성의 오판이었습니다. 6.25가 국제전으로 번져가지고 이런 엄청난 결과를, 참혹한 결과를 불러올 것이라고 김일성도 몰랐을 것입니다. 네. 그런데 역사는 잔인한 교사다는 말이 있습니다. 전쟁은 잔인한 교사다. 교사, 선생님이다. 전쟁은 네. The war is a violent teacher라는 말이 있습니다. 아. 역사는 잔인한 교사다. 네. 발음이 좋습니다. 네. 지금 심각한 말씀 드리는 겁니다. 역사는 네. 잔인한 교사다. 네. 뭐였냐면 김일성이가 의도하지 않은 결과를 직면한 겁니다. 네. 그게 뭐냐면 당시 대한민국 안에서 잠복하던 공산주의 세력을 일거에 섬멸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던 겁니다. 네. 그 엄청난 피해를 겪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나라를 지켰던 우리 선배들의 네. 희생을 우리가 고귀하다 하는 거예요. 전쟁은 잔인한 교사다. 네. 자, 지금 종북 세력이 이렇게 하고 있지만 결국 긴 안목에서 볼 때는 이 기회를, 이 위기를 잘 넘기면 대한민국은 그야말로 선진국의 반열에 오를 수 있다. 저는 그렇게 강조하고 싶습니다. 요즘에 저희 프로 막 그 시청자 게시판에 보면은 종북 논란과 관련해서 객관적으로 한다고 노력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수구 네. 꼴통이다 박종진님 네. 이렇게 얘기하는데 혹시 컬럼 세상에도 그런 댓글 없으십니까? 이루 말할 수가 없죠. 수구 꼴통 보수다 네. 막 이렇게. 그런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일본의 그 보수의 원조를 할 수 있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전 총리죠. 네. 1980년대 레이건 대통령과 함께 세계를 주도했던 나카소네 수상이 뭐라 그랬냐면 네. 국가주의자다. 요새 말하면 보수 꼴통이라는 그런 욕을 듣더라도 네.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 이것은 인간으로서 가야 될 길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수구 꼴통이라는 비난이 들어와가지고 네. 지금 새누리당이 침묵하고 있는 겁니다. 말을 못하죠. 말을 안 하고 있어요. 지금. 안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네. 네. 정말 새누리당은 저는 집권당을 이렇게 볼 때 네. 제가 31년 동안 정치판을 지켜보지만 이렇게 영혼이 없는, 네. 국가에 대해서 영혼이 없는 정치 세력, 집권 세력은 제가 처음 목격합니다. 아, 통쾌한 우유부단한 집권 세력은 처음. 그 우유부단을 떠나서 이 집권 세력으로서의 시대적 사명이 없는 세력이에요. 참 어떻게 보면은 이 나라에서 보수 우익임을, 우파임을 자처하면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이 국민들, 네. 참 일방적인 짝사랑하는 겁니다. 네. 어떤 면에 참 불쌍하기도 하고 측은하기도 합니다. 네. 네. 혼자 짝사랑하면은 괴롭죠. 슬프고. 그래서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네. 애국심만큼 치료하기 어려운 질병도 없다. 네. 애국심이라는 벽에 한번 걸리면 네. 돌아가실 때까지 나라 걱정만 하신다는 거죠. 지금 우리 윤창중 대표가 네. 그런 것 같습니다, 좀. 그렇다기보다도 예. 네. 혹시 애국하는 국민들이 밤을 새워서 걱정하는 분들께 제가 조그만한 위로가 될까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이게 또 밤에도 방송이 되니까요. 네. 위로가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뭐, 못하신 말씀 없으시죠? 한 말씀 더 드리겠습니다. 더 드리겠까요? 네, 결론입니다. 네, 결론. 정말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 우리가 색깔론이라는 터무니없는 그러한 공세에 넘어가서는 안 됩니다.
종북 세력을 이렇게 우리가 목도하고서도 종북 세력의 유혹에 넘어간다면 대한민국은 존망의 위기에 벗어날 수 없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게 지금 역사적 분수령이 오고 있는 겁니다. 그게 바로 뭐냐? 12월 19일 대통령 선거입니다. 네. 이 종북 세력을 기필코 척결하고야만 했다는 그러한 국가 간이 확실한 대통령을 우리 손으로 뽑아야 됩니다. 강력한 국가관을 가진 대통령이 이번에 나와야 된다. 이런 그렇습니다. 주장이시죠? 네. 네. 알겠습니다. 그 대통령이 이제 독재나 뭐 이렇게 되면 안 되고요. 그거하고는 다른 네, 거죠. 그건 다른 거죠. 예. 그거하고는 다른 네, 거죠. 알겠습니다. 하여튼 지금 오늘 국가를 위한, 박종일 캐도남마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아주 심각하게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